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이민 당국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비자 기한을 넘긴 한국인이 1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7,000명이 넘는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가 이민 당국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의 40%가 오버스테이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일 연방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 미 입국 전체 한국인 방문객 140만 4,684명 중 0.83%에 해당하는 11,706명이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4,684명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출국했지만 나머지 7,022명은 미국 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0명 중 1명이 미국을 방문해 오버스테이 위반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B1, B2, 무비자 프로그램 등 단기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5,800여 명 중 4,500여 명과 FM, J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5,000여 명 중 2,000명도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가운데 720명도 비자 만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447명이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적으로 지난해 입국했다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모두 62만 8,799명에 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이민자 연맹이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2일 뉴욕 이민자 연맹은 올해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며 시정부와 시의회에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법률 담당 디렉터 카밀레 매크런은 증가하고 있는 IC의 단속과 체포에 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뉴욕이 이민자의 도시라 불리는 만큼 이민자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뉴요커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다니엘 드롬 뉴욕시 의원 등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예산 증액에 동참했습니다. 드롬시 의원은 뉴욕시는 지금 당장 추방 재판을 앞둔 모든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IC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도 다수이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통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초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액션 NYC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정부는 액션 NYC 확대를 위해 예산 13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늘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증액하고 복지 지출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국방비를 4,690억 달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경 경비에는 2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6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예산은 10년간 6,160억 달러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예산은 예외로 했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균형 잡힌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비대한 예산을 짠 오바마 시대에서 드디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지출 감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안은 의회 승인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해임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에 대해 미국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힐러리 대선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공표로 대선 레이스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해리스 폴이 지난 17일에서 20일 유권자 2만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호감도는 31%, 비호감도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될 당시 지난 9일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해리스 폴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당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놓고 대선 며칠 전 재수사를 공표함으로써 공화 민주당 지지자 모두의 반감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수사 공표로 대선 레이스의 판도가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56%는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직전 재수사 공표를 해서는 안 됐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해리스 폴은 코미 전 국장이 FBI 수장으로서는 물론 클린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은 20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시도를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영아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커뮤니티에서 6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 수는 총 1,080명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뉴욕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 수는 총 17,503명으로 매년 평균 1,093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에서 전체의 36.8%를 차지하는 397명이 태어났으며 이어 맨하탄에서 32.4%로 350명, 브루클린은 14%로 151명, 스태튼 아일랜드 17명과 브롱스 14명 등이 각각 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인 영아 사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과 2011년 한인 영아 사망률은 각각 신생아 1000명당 0.7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3.4명, 2014년 3.6명, 2015년에는 5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6번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커뮤니티는 IT가 7.4명으로 최고였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 2015년 한인 사망자 수는 337명으로 2014년에 312명에 비해 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 33명, 브루클린 16명, 브롱스 14명, 스태튼 아일랜드 10명, 뉴욕시 외 지역이 23명입니다. 뉴욕주가 올해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요커들에게 시민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도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수혜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22일 지난해 7월 처음 런칭한 내추럴라이즈 NY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진행한다며 내추럴라이즈 NY 2차 런칭을 발표했습니다. 내추럴라이즈 NY는 저소득층에게 시민권 신청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권 취득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민 관련 각종 수수료가 대폭 오르면서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지문 포함해 $725에 달해 신청자들의 부담이 큰 형편입니다. 내추럴라이즈 NY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수수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주는 방안입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주지사는 올해에는 시민권 신청 지원 바우처 1,500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00명분의 바우처를 준비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957명이 지원했지만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은 389명밖에 없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뉴욕시가 소매업체 근로자의 최소 근무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은 근무 시간을 업주 편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종업원들의 근로 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2일 시의회 민간서비스와 노동위원회는 패키지 조례안 페어 워크위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 5개를 검토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한해 적용되지만 종업원 5인 이상의 일반 소매업체 종업원의 근로 안전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코리 존슨 의원의 조례안은 소매업체 종업원에게 2주 동안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주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콜 스케줄링 관행과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책임져야 하는 11시간 이내 교대조, 이른바 클로 오프닝 관행도 금지했습니다. 업주는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할 때 최소 72시간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하고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 한해서는 클로 오프닝 관행이 금지됩니다. 11시간 이내 교대조가 불가피할 경우 업주는 종업원에 시간당 급여 외 추가 $100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소매업체 종업원들이 최소한의 근로시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미국인들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휴대폰 관련 부채가 유틸리티 관련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크레딧 점수는 부채와 관련이 있고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미국인은 죽을 때 평균 6만 달러의 부채를 남기는 것으로 밝혀졌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6년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 확인 업체 크레딧 세서미는 채권 추심 경험이 있는 고객 5,000명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 관련 부채가 평균 887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틸리티 연체로 인한 평균 채무액 368달러보다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틸리티 업체들은 연체 사실을 신용평가 업체에 바로 보고하는 반면 휴대폰 업체 대부분은 채권 추심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연체를 신용평가 업체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 채권 추심 크레딧 카드 빚은 평균 1,831달러였으며 학자금 부채는 9,29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채권 추심을 당한 소비자의 크레딧 점수를 살펴보면 휴대폰 연체는 평균 550점, 유틸리티 비용 채무자의 점수는 평균 5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 주민들과 상인들이 MT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7번 전철의 노후로 선로에서 떨어지는 납성분 페인트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져 온 MTA 납성분 페인트 싸움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22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잭슨하이츠 주민들과 상인들은 MTA의 7번 전철 선로 부실 관리로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MTA가 납성분 페인트와 기타 다른 유해 물질이 선로에 쌓이도록 방치했으며 적절한 검사와 관리와 보수, 개선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성분 페인트로 인해 인체에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에도 MTA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지역 공기는 인체에 해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송 원고 측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니엘 드롬 뉴욕시 의원은 과연 MTA는 언제 새 페인트 작업을 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선로 받침대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새로 칠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MTA는 그동안 페인트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야 주 하원 의원도 이제는 MTA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강진이 발생하기 30초 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지진 경보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칼텍 지진학자 에질 학슨 교수는 일본과 미국 지구과학협회 합동회의에서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지진 감지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진 발생을 예측하고 강진이 오기 전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지질조사국은 지진 경보 시스템은 빠르면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국경선에 이르는 서부 해안 지역을 포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주 당국은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830만 달러가 소요되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 연간 1,610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시가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 코팅제를 이용한 도로 도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 블루맨필드 LA시 의원은 LA 지역의 빌딩과 도로가 늘어나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도심 열섬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카노가 파크 지역 조던 애비뉴 일부 구간에 연회색의 차열성 포장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 당국은 차열성 포장은 연회색 특수 코팅제를 아스팔트 도로에 덧칠해 햇빛을 반사시켜 아스팔트로 흡수되는 태양열을 줄여 주변 온도 상승을 막아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색 작업을 마친 지역 도로 위의 온도는 70도로 측정돼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 위의 온도보다 23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도색 작업이 도심 열섬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 달까지 14개 지역으로 확장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열성 포장 작업 비용은 마일당 4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공공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5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 방문자 센터에서 한미 동맹 결의안 연방의회 만장일치 통과 10주년 기념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등 10여 개 주 한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핵 문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재미 입양아 인권 문제와 시민권 이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레오니아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오전 8시 30분쯤 레오니아 고등학교 인근에서 18살 고등학생을 연쇄 차량 터리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1시간 전쯤 힐크레스트 애비뉴 인근에서 한 청소년이 자신의 차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학생은 피해 차량에서 훔친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임을 감안해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사이드 인근 오클랜드 가든에 있는 엘리폰드 파크에서 조류 관찰을 하던 주민이 부패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의 상태는 매우 부패돼 있었고 현재로선 성별 구분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검시소에 보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존 모렐은 네이선스와 커티스 제품 20만여 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측은 일부 제품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3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고 아직 이로 인한 부상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 1월 26일 제조된 네이선스 스킨리스 비프 프랭크 14온스와 커티스 비프 마스터 비프 프랭크 16온스 제품 등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